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계란과자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계란과자님께서 오랜만에 시델무에 방문을 해주셨는데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저야 잘 지냈죠. 아이고, 현재 육아 중인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때요? 한번 좀 키워보니까. 아시면서 또 물어보십니까, 또. 아니, 심지어 성별도 똑같잖아요. 저보다 잘하시면서. 아유, 그래도 어떠신가 궁금해서. 지금 몇 개월이죠? 지금 9개월이죠. 아직 돌이 안 됐어. 아직도 안 됐어요. 돌이 지나면 시작됩니다. 남자애들은. 아유, 네. 돌이 벌써부터 겁주시면 안 돼요. 시작이 돼야 되는데요. 아무튼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저 진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던 게 네. 아드님에게 계란 과자를 줘봤던 적이 있나요? 네, 그거는 이제 조금 돌 좀 지나고 나서 주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아직 보류 중입니다. 다 좋다고 하는데 다 먹여요. 이게 먹으면 안 된다 하는데 먹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계란 과자를 먹여본 적이 있거든요. 아무튼 오늘 까까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귀신 이야기일 거예요. 그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는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계란 과자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겪은 거는 아니고 저랑 같이 일하시던 분이 겪으신 건데 스님에 관련된 얘기예요. 이야기는 생각보다 좀 됐어요. 한 10년쯤 된 이야기인데 이분이 원래 그 귀신이나 이런 거를 좀 잘 안 믿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그런 거에 크게 관심이 없는 분이세요. 근데 오랜만에 한번 그분하고 통화를 한번 하게 됐는데 통화를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막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중간에 점심이나 한번 같이 먹자 해가지고 그분이 근처로 오셔가지고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점심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막 일을 하고 했던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너 혹시 절 같은 것도 한번 가서 일을 한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실제로 강남에 봉은사 유명한 거 아시죠? 그쪽에서도 한번 일을 해봤었어가지고 옛날에 봉은사 한번 일을 했었다. 그랬더니 그래도 큰 절에서 했네 하면서 얘기를 하시다가 제가 절 같은 거 요번에 갔다 오신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요번에 갔다 온 건 아니고 한 10년쯤 됐는데 내가 거기는 잊을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그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살면서 처음으로 귀신을 봤었고 그 전까지는 귀신을 아예 안 믿다가 그 일 이후로는 그래도 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사시게 된 계기가 있대요. 예. 절 같은 데 보면은 보통 절은 다 목조 건축물이잖아요. 다 나무로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안에다가 뭘 막 깔고 막 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대부분 절이 문화 제거하기 때문에 물 같은 거 뿌려가지고 파손되거나 이럴 수가 없어가지고 대부분은 틈새로 전선 같은 거 집어넣어서 감지기 설치하고 아니면 불을 끄는 가스 설비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주로 설치를 해요. 문화재 같은 경우도 문화재 관리할 때 그런 거를 쓰기 때문에 법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공사를 하게 되는데 오래된 건물이거나 아니면 따로 개보수를 들어갈 경우에는 또 저희가 들어가서 그거를 또 손을 보고 공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도 그 연락을 받고 일을 하시게 되는데 그분은 공사만 전문적으로 돌아다니시는 분이세요. 하루는 그 일 받아가지고 하는데 절 쪽인데 그 절에도 대웅전이 있고 막 여러 가지 막 절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건물을 아예 없애신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러면 거기 있는 그 건물을 없애고 다른 쪽에다가 새로 건물을 올리는데 거기 안에 있는 설비들을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걔네들을 싹 깔끔하게 철거를 해서 쓸 수 있는 거는 새로 짓는 건물을 넣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보통 철거만 한다 그러면은 그냥 그분이 가실 것도 없이 그냥 철거하면서 다 버려버리면 되는데 그거를 이쁘게 뜯어다가 딴 데다가 놔달라고 하시니까 그분이 가신 거죠. 그래가지고 가셨는데 이제 이분이 지역이랑 절 이름은 저한테 별도로 따로 얘기는 안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어느 쪽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름 있는 절은 아닌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막 흔히 아는 되게 유명한 절은 아닌데 그래도 되게 오래된 절 지방 쪽에 있는 그쪽을 가셨는데 생각보다 꽤 깊이 들어가셨대요. 들어가셔가지고 아침에 새벽 일찍 출발하셔가지고 아침 시간쯤에 도착을 했는데 절을 딱 가보니까 이제 그 절 경내 특유의 이제 좀 엄숙한 분위기가 있고 거기 이제 절 내부에 이제 사무처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 사무처 쪽에서 사무처장이 나오셔가지고 안내를 막 하셨대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물은 예전에 이제 그 쓰시던 건물 중에 산신각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 건물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절 경내 쪽보다도 더 산 쪽으로 들어가야지 따로 있는 그런 건물이었는데 그 절 쪽에서 하신 얘기가
우리는 요 산신각 자체를 철거를 하고 산신각 이거를 부지를 여기를 따로 내비두고 저 뒤쪽에 이제 새로 만든 쪽으로 이 산신각을 이전을 할 거다. 그 이전하는 거는 아직 바로 한다는 계획은 안 잡혀 있고 대신에 거기는 아예 새로 지을 거라서 그때는 새 걸로 넣을 거고 밑에 지금 거의 올라온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요걸 넣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 일하러 가신 분을 이제 장 반장님이라고 할게요. 장 반장님이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고 알겠다고 하고 건물을 보셨대요. 근데 그 산신각이라고 하는 이 건물을 앞에를 딱 서셨는데 건물이 규모가 크지는 않았대요. 건물이 크지가 않았는데 이게 뭔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절 이런 데 가면은 뭐 절 특유의 이런 사찰 분위기가 있잖아요. 사찰 분위기랑 사찰 느낌이 있기도 하고 약간 좀 압도되는 느낌이거나 아니면 좀 눌리는 느낌 아니면 좀 약간 경건한 느낌 여러 가지 느낌이 드는데 이 산신각은 뭔가 좀 오싹한 느낌이 들더래요. 본인도 여러 군데 건물을 막 다녀보셨는데 오싹한 느낌이 드는 건물은 처음이라서 여기가 좀 춥나 이 생각만 하셨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산에 있는 거기도 하고 그때 공사 시기가 한 10월에서 11월 넘어가는 그때쯤이라고 하셨으니까 좀 썰렁할 만하죠. 그래가지고 그냥 좀 썰렁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산신각을 쭉 둘러보셨는데 일단은 뭐 철거 전에 안에 있는 거를 다 뜯어가지고 나오셔야 될 것 같은 상황이었대요. 그러면서 소음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아서 그 사무처장님하고 얘기를 했대요. 일단 요거 자체가 작업할 때 소음이 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요거를 낮에 이런 때 해도 괜찮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사무처장님 같은 경우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원하시는 시간대에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주말에는 사찰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 주말은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알겠다고 얘기를 하고 작업을 들어가시기 시작하신 거죠. 그렇게 철거 작업 막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옛날에 지어진 건물에다가 막 억지로 좀 해놓은 상황이기도 하고 그 전에 공사하셨던 분들이 조금 깔끔하게 좀 처리를 못 하신 것 같은 상황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확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분이 작업을 막 하시다 보니까 해가 저물었고 어차피 전기고 뭐고 다 철거를 한 상태니까 조명을 켜놓고 하더라도 산속은 너무 빨리 어두워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 작업을 못 하시고 철수를 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올라가서 또 작업을 하시고 하는데 이게 작업 자체가 너무 시간이 계속 난이도 때문에 딜레이가 걸리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낮 시간만 해서는 어떻게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무처장님하고 얘기를 했대요. 이거 지금 주말 전까지 좀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낮 시간에 일하는 것만으로는 원하시는 대로 이걸 딱 떼낼 수가 없다. 혹시 밤에도 그냥 일을 진행해도 되겠느냐. 내가 대신 밤에 일하는 거는 따로 추가로 돈을 받거나 그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왜냐면은 원래 처음에 계약된 거는 낮에만 하는 걸로 계약이 됐었는데 본인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상황이 안 맞아가지고 하는 거라서 그 반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무처장님은 얘기를 하셨대요. 저녁에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혹시 여기 경내에 계시는 스님들이 밤에 잠 못 주무시거나 그러시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면은 그 주무시는 시간 전까지만 작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무처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밤에 일하시면은 좀 위험하실 수 있어서 그래도 좀 꺼려지는 게 있다라고 해서 그 반장님은 설득을 했죠. 밤에 일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둡게 해놓고 막 안전하지 않게 한다는 게 아니라 조명도 확실하게 켜놓고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여기랑 사찰이랑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녁에까지 좀 일을 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셨대요. 그러다가 그 사무처장님이 꼼꼼히 고민을 하시다가 알겠다. 대신에 엔간하면 그냥 9시 전에까지만 하시고 내려오셔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 반장님은 알겠다 하라고 작업을 들어가신 거죠. 처음 딱 작업 들어가신 날 자체가 화요일날 들어가셨대요. 화요일 들어가셨는데 수요일까지 일해보셨는데 사이즈가 안 나오니까 목요일, 금요일 저녁 늦게까지 해가지고 맞추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요일까지 일을 하고 얘기를 하셨던 거니까 그날은 철수를 하시고 목요일날 아침부터 일찍 가가지고 작업을 하신 거죠. 작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전선도 막 땡기고 뭐하고 막 하시다가 그러다 보니까 전동 공구들 있잖아요. 갖고 오신 배터리를 다 사용하신 거예요. 한참 작업을 하다 보니까 배터리 다 써가지고 시간을 보시니까 시간이 한 8시에서 9시 정도 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배터리 나간 김에 철수를 할까? 고민을 하시다가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내일까지 해도 힘들 것 같다. 내려가서 갖고 오자 해가지고 차로 가셨대요. 거기 작업을 하셔야 되니까 조명이랑 이런 거는 엄청 밝은 거 이렇게 쫙 깔아놓으셔가지고 거기는 산신각 근처는 되게 밝게 돼 있었죠. 그래가지고 작업을 쭉 하시고 마무리를 하시려고 차로 가신 거죠. 차로 가셔가지고 그 배터리랑 이런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막 챙기신 다음에 그리고 다시 산신각 쪽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절 올라가는 길이 산신각 쪽 같은 경우는 그 사찰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사찰로 올라가는 메인 길이 있고 산신각은 사찰에서도 갈 수 있지만 사찰을 통해서 가지 않고 옆으로 샛길로 빠져가지고 올라가는 좀 더 짧은 길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반장님 같은 경우는 좀 더 빨리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굳이 뭐 사찰 왔다 갔다 하면서 안에 계신 분들 불편하게 하기 싫다는 생각으로 그 짧은 그 옆에 샛길로만 왔다 갔다 하셨는데, 샛길 쪽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샛길이 일자 길이라서 그 조명을 켜놓은 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샛길로 딱 들어가셨는데 산신각 쪽이 컴컴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지? 아, 조명이 꺼졌나? 이 생각을 하셨대요. 아무래도 조명을 좀 센 걸 쓰시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차단기가 떨어진 경우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또 차단기 또 떨어졌나 보네. 그러시면서 그 작업 머리에 쓰는 거 헤드랜턴이라고 하죠. 그거를 켜고 양손이 공구를 쫙 들고 가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쭉 올라가는데 분명히 거리상으로 도착할 만한 시간인데, 그리고 분명히 본인이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뭐 아무리 아무것도 없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옆으로 슬쩍 봤을 때 보이는 거라든지 아니면 나무라든지 이런 게 좀 눈에 익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눈에 익은 거를 지나간 것 같은데 계속 올라가도 산신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헤드랜턴을 앞쪽으로 해서 해도 안 보이고. 그래서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작업용 랜턴 엄청 맑은 거 있거든요. 자석 달려가지고 붙여가지고 쓰는 건데 그것까지 해서 주변을 쭉 둘러봤는데 그냥 본인이 왔다 갔다 하던 길이 맞으셨대요. 예. 근데 정면을 비춰보면 앞쪽은 완전 칠흑 같은 암흑이고 산신각 쪽은 보이지도 않고, 이 정도 올라왔으면 랜턴으로 비춰도 이게 약간 실루엣이라도 어렴풋이 보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뭔 상황인가 싶어가지고 일단은 뭐 올라왔으니까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쭉 가셨대요. 쭉 가셨는데 한참을 걸어가셨는데 예.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장님이 여기 내가 혹시 새길을 잘못 들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차피 새길 잘못 들었어도 내가 일자로만 올라왔으니까 다시 내려가자. 내려가서 밤이라서 새길이 헷갈리니까 내려가서 아예 바깥으로 나가서 절을 통과해서 올라가자. 지금은 저녁이니까 좀 낫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뒤로 내려가셨대요. 근데 문제는 한참을 내려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올라오신 그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길이라 생각된 곳에 갇혀버리신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시계를 보셨는데 시계를 보시고 나서 굉장히 놀라셨대요. 이미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대요. 예. 본인 체감상으로는 나는 한 30분밖에 안 걸은 것 같은데? 했는데 이미 11시가 넘어 있어요. 핸드폰을 보니까. 이 반장님도 1시간, 2시간 넘게 지났다 싶으면 핸드폰을 꺼내서 시간을 보셨을 건데 본인 체감으로는 기껏해야 한 20분, 30분밖에 안 됐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핸드폰을 아예 안 보셨는데 핸드폰을 보니까 11시가 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냐. 작업도 못하고 이게 뭔 일이냐 싶은데 밑으로 가다가 위로 가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다른 길을 찾을 수가 없었대요. 쭉 올라가자니 그 길이 아닌 것 같고, 근데 시간을 보면 내가 꽤 많이 올라온 것 같으니까 내려가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내려가도 또 안 나오고 하니까 길 중간에 서가지고 반장님들이 소위 말하는 멘붕이 오신 거죠.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밑에서 사람 실루엣이 올라가더래요. 왜냐면 그 헤드랜턴을 어찌됐건 켜놓고 계셨으니까 앞에 딱 보면은 멀리서 그 사람 실루엣이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 실루엣이 올라오는데 보니까 실루엣이 스님이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와, 됐다, 살았다 해가지고 빠르게 그 스님 쪽으로 갔대요. 다행히도 그 스님은 내려가신 길이 아니고 또 올라오는 걸로 보이셔가지고 스님 쪽으로 갔대요. 그러니까 점점점 가까워지면서 스님 형체가 정확하게 딱 보이고 가사 입으신 이제 스님이 앞에 보이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눈이 부시실 수 있으니까 헤드랜턴은 딱 껐대요. 헤드랜턴을 딱 끄니까 밝아져 있다가 확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스님 목소리만 딱 들리더래요. 아니, 이 밤중에 여기에 왜 계십니까? 라고 하시더래요, 스님이. 그래서 반장님이 얘기를 하셨대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이 사찰 산신각 공사를 하러 온 사람인데 지금 자재 모자라가지고 내려갔다가 산신각 다시 올라가려고 했는데 지금 길을 제가 잘못 든 것 같다. 그래서 올라가는 길도 모르고 내려가는 길도 모르는데 혹시 산신각까지 안내를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그 사찰로 가는 길을 좀 안내해 줄 수 있느냐 정중하게 여쭤봤대요. 근데 칠흑 같은 암흑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스님이 목소리만 딱 들리시더니 그러면은 내가 산신각까지 안내를 해주겠다. 나를 따라오셔라. 그러면서 쭉 걸어오시더니 본인 옆에 탁 사람이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나더니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가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걸음 소리 듣고 따라가면 되겠다 싶었대요. 그러고 따라가기 시작한 거죠. 따라가다가 슬슬 눈이 적응이 될 때쯤에 그래도 아무리 여기 많이 왔다 갔다 하신 분이지만 너무 어두우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여쭤봤대요. 스님, 길이 너무 어두운데 혹시 그 불을 좀 켜도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뒤에서 비추는 거라 좀 많이 밝을 수도 있는데 뒤를 돌아보실 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뒤 돌아보지 마시고 그냥 빛 따라서 그냥 앞으로 좀 가주시면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했는데 스님이 안 보이시면 키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뒤에 바로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불을 딱 켰대요. 그 스님이 이제 되게 작고 좀 마르신 나이가 드신 되게 노승이셨대요. 그리고 가사도 되게 오래되고 낡은 가사를 입으신 스님이 앞으로 터벅터벅 걸어가시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대요. 이제 오셔가지고 뭐 주지 스님이나 이런 분들 볼 일이 없다 보니까 이분이 혹시 주지 스님이신가? 라는 생각을 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주지 스님이신가 보다. 그러니까 길 잘 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스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따라 올라가시대요. 그렇게 한참을 막 따라 올라가셨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원래는 말씀드렸다시피 산신까지 가는 길이 일자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쭉 앞에 가다 보니까 스님이 잠깐 길을 멈추셨는데 거기가 갈림길로 돼 있던 거예요. 거기서 스님이 딱 서가지고 갑자기 물어보시더래요. 처사님 이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스님 그랬더니 왼쪽은 산신각으로 가는 길이고 오른쪽은 사찰로 가는 길인데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뜬금없잖아요. 분명히 사찰로 안 가고 산신각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뜬금없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장님은 크게 생각은 안 하고 밤이 늦었으니까 사찰로 가는 걸로 생각하셨나 싶어가지고 아닙니다. 저 일할 게 좀 있고 어차피 제가 벌려놓은 것도 챙겨야 돼서 산신각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 하더니 왼쪽으로 해가지고 산신각 쪽으로 그 길 잡아가지고 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쭉 따라서 또 한참을 올라가는데 직진이 아니라 꼬불꼬불해가지고 길 자체가 이제 직진길이 아니고 이제 꺾는 길 이렇게 꼬불꼬불해서 올라가더래요. 다행히도 이제 갈림길은 안 나고 일자길이었는데 쭉 가다 보니까 앞쪽에 이제 건물 실루엣이 보이더래요. 건물 실루엣이 보이고 다 왔나 보다 싶어서 앞을 봤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조명 같은 게 이제 안 들어오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치 이게 꺼져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그 앞에 계신 스님 딱 보고 스님한테 스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했는데 스님이 예 저는 가보겠습니다 하더니 그냥 뒤도 안 돌아보시고 산신각 방향으로 쭉 해가지고 사라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딱 보내시고 나서 산신각 앞을 가셨는데 산신각 그쪽에 분명히 도착을 했잖아요. 본인이 벌려놓으신 그 조명이며 빼낸 그 자재들이며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더래요. 그래서 뭐지? 이 산신각이 아닌가? 스님이 착각하신 건가? 이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지? 이 생각을 계속 하시다가 산신각 건물을 딱 봤는데 소름이 확 돋더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계신 그 본인이 작업했던 산신각이랑 건물 모양새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더래요. 똑같은데 훨씬 낡았대요. 그러니까 원래 작업하시던 산신각이 한 200년, 300년 묵은 느낌이면 얘는 한 1000년 묵은 느낌으로 엄청 낡았대요. 그래서 이게 뭔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산신각 문을 열고 조명을 켜고 안을 쭉 봤는데 원래 산신각이 그 공사해놓은 거 남아있는 것도 있고 쏟다 마른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산신각 내부가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더래요. 먼지만 쌓여있고 거미줄 같은 것만 좀 있고 원래 감지나 이런 걸 공사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흔적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옛날 방식 건물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 느낌이었대요. 이때부터 반장님이 식은땀이 나기 시작한 거죠. 뭔가 이상하다. 내가 건물을 잘못 들어온 것 같다. 그러면 이거 내려가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너무 늦어지는데? 이 생각을 하시고 일단 산신각에 나오셔가지고 길을 되짚어서 내려가셨는데 꼬불꼬불 길 따라서 돌아서 갔다가 꺾었다가 하다가 양갈래 나와가지고 거기서 고민을 하셨대요. 일자로 내려갈 것인가? 사찰로 갈 것인가? 그래서 그래 괜히 일자로 내려갔다가 길 헷갈리니 사찰로 가자. 이러고 사찰을 가셨대요. 그 길 따라서 또 가다 보니까 또 꼬불꼬불 하다가 그 대웅전 옆쪽으로 나오더래요 길이. 그래서 사찰 경내에 딱 들어갔는데 사찰 경내가 캄캄하더래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더 무서운 거는 인기척이 하나도 없었대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찰을 또 쭉 봤대요. 사찰을 쭉 봤는데 이게 다 또 똑같은 건물인데 느낌이 다르셨대요. 마찬가지로 얘만 한 1000년 묵은 이런 느낌, 너무 오래된 느낌. 그래서 원래 밤 시간에는 이제 대웅전이 비어있대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서 대웅전문을 조심스럽게 딱 열었는데 원래 거기에 불상이 있고 앞에 향 피우는 거나 이런 그런 것들이 쭉 깔려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불상만 있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더래요. 불상만 있고 아무것도 없더래요. 딱 있는 거는 불상 그리고 군데군데 지워지고 낡아서 색이 바랜 그림, 탱화라고 하죠. 그게 끝이었대요. 여기저기 먼지 쌓여있고 거미줄돼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반장님이 뭐야 이러시다가 그 상태에서 너무 무서워지기 시작하니까 대웅전을 조심스럽게 나가서 문을 조심스럽게 딱 닫는데 뒤에서 처사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아까 그 스님 목소리더래요. 그래서 그 스님 목소리가 들려서 그 스님이 이쪽을 지나가시는 상황이셨나? 해서 스님 제가 길을 또 잘못 들었나 봅니다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이 반장님이 그 스님 얼굴을 보고 나서 그냥 그대로 본인은 그 뒤로 기억이 없으시대요. 기절하신 거예요. 왜냐면 스님 얼굴을 봤는데 스님 복장 가사 앞에가 전체가 피로 다 젖어 있고 그 스님 얼굴이 가로로 돼 있더래요. 그러니까 얼굴 전체가 그냥 머리가 가로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눈이 왼쪽, 입이 오른쪽 그거 보고 그대로 기절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눈에 빛이 강하게 들어와서 눈을 딱 떠보니까 랜턴으로 누가 빛을 세게 쏘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푹 하면서 일어나셨는데 보니까 그 젊은 스님 두 분하고 그 사무처장님이 랜턴으로 반장님 아니 아직까지 일하고 계셨냐고 여기서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래가지고 반장님이 네? 이러고 그냥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가지고 많이 피곤하셨나면 식은땀을 흘리시는데 반장님은 아까 그 스님 형상의 그 귀신을 보시고 스님이 너무 무서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찮습니다 한 다음에 저 일단 가볼게요 하고 비틀비틀거리면서 하다가 막 넘어지시고 하니까 그 젊은 스님 두 분이 막 부축을 하셨는데 원장님이 막 경기를 일으키신 거예요. 아, 놓으시라고. 나 이제 갈 거라고, 놓으시라고. 사무처장님이 좀 심각하게 쳐다보시다가 그 젊은 선생님 두 분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무처장님 사무실 있죠? 그쪽으로 모시고 간 거예요. 예. 모시고 가는 길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정신이 아예 없으셨대요. 그냥 그때까지도 이 젊은 스님 두 분도 막 믿지 못하겠고 본인이 막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그 식은땀은 계속 나고 경련이 온 것 마냥 힘을 아예 줄 수가 없었대요. 그 상태로 가서 내려갔는데 절 경내로 딱 들어서고 나니까 갑자기 긴장이 확 풀리더래요. 그러면서 온몸이 힘이 빠져가지고 축 늘어진 상태가 됐대요. 머리도 들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정신은 또렷하고 그 상태로 가서 그 사무처장님 사무실로 가서 거기 앉아가지고 거긴 사무처장님이 차를 주셨대요. 차를 먹고 싶은데 따뜻한 거라도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손이 바들바들 떨려가지고 찻잔도 못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니까 사무처장님이 거기서 조용히 티스푼으로 한 모금씩 입에 떠가지고 넣어주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차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몸이 살짝 경직되면서 긴장 풀려가지고 늘어져 있던 게 조금씩 나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사무처장님을 보니까 되게 걱정스러운 표정을 쳐다보시면서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그러냐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셨는데 원래 귀신 같은 거 안 믿으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때 생각을 하신 게 그래도 절인데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하고 믿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사무처장님한테 얘기를 털어놓으셨대요. 사무처장님한테 얘기를 털어놓으시니까 사무처장님이 되게 심각하게 들으시더니 이거는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 같고 아무래도 다른 분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다. 오늘은 좀 돌아가셔라. 어차피 저기 위에는 아무도 올라가는 사람 없으니까 차 어차피 밑에 두시지 않았냐. 그냥 차 가지고 바로 돌아가셔라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어차피 반장님도 올라가실 생각은 1도 없으셔가지고 알겠다고 하고 차를 가지고 이제 가셨고 문제는 이제 작업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는데 너무 가기가 싫더래요. 진짜 너무 극심하게 가기가 싫더래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고민 하시다가 원래는 혼자서 그냥 해가지고 충분히 작업을 하시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어제 공친 것도 있고 혼자는 너무 무서우니까 같이 일하는 그 밑에 다른 직원 중에 한 명을 막 살짝 꼬신 거예요. 야, 내가 일당 줄 테니까 같이 가서 하자. 내가 저녁 때까지 일하는 그만큼 내가 충분히 챙겨준다. 같이 가서 하자. 내가 진짜 주말 전까지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서 그래 하면서 막 설득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직원은 아싸 좋다 하고 가죠. 돈 많이 준다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직원을 대동하고 가신 거예요. 사무처장님이 얘기를 하셨대요. 일단 그 작업 자체는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쭤볼 만한 분이 큰 스님밖에 안 계신데 지금 큰 스님이 자리를 비우셨다가 아마 이따가 저녁에 한 7, 8시 그 정도나 되어야 오실 것 같다. 일단은 그 전까지는 저도 뭐 잘 모르는 상황이라 좀 조심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누가 말을 걸어도 그냥 무시하셔라.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이게 다인 것 같다. 그리고 너무 불안하고 좀 안 될 것 같다 싶으시면은 그냥 작업 바로 중지하고 제 사무실로 오셔라.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뭐 어찌됐건 낮이니까 낮에는 화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막 작업을 하셨대요. 그래도 사람이 2명이 붙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시간 더 빠르기도 했대요. 반장님은 그 생각을 했죠. 아유 진작에 그냥 아무라도 하나 끌고 올걸. 근데 뭐 실상은 다른 데들도 다 파견 나가고 해가지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혼자 오신 거였던 상황이라 그냥 뭐 아쉬움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고 계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전날 그 사건 때문에 일을 못하신 게 있다 보니까 마무리가 다 잘 안 된 거죠. 기본적인 거는 다 뜯어냈고 남은 거는 따로 가스 같은 거 설비를 뜯어가지고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막 무거운 거다 보니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르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늦어졌대요. 해가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조명을 켜셨는데 이 반장님이 너무 무서우니까 원래는 작업하실 때 작업등 1개 내지 2개만 갖고 하시는데 놀고 있는 작업등을 총 동원하셔가지고 작업등만 차에다가 꾸역꾸역 실어가지고 8개를 키신 거예요. 정말 대낮같이 밝게. 오죽하면은 같이 갔던 그 밑에 직원분이 아니 이거 너무 밝아가지고 밑에서 민원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 그 얘기할 정도로 완전 밝게 해놓고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하셨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그 상태에서 밑에 그 직원분이 갑자기 이제 저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갔다 와라고 하려다가 본인이 어제 겪으신 일이 생각이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야야야 기다려봐 같이 가자. 혼자 보내는 것도 싫고 혼자 계신 것도 싫으니까 아예 그냥 같이 가자라고 결정을 내리신 거죠. 근데 그 밑에 직원분이 저 큰 건데요 하니까 괜찮아 기다릴 수 있어 이러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랜턴도 이제 뭐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고 헤드랜턴 하고 해가지고 밝게 하고 가니까 그 밑에 있는 직원분이 아니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일하시는 분이 뭐 이렇게 랜턴을 많이 켜고 가시는데요. 어제 뭐 일하다가 넘어졌어요? 라고 농담을 했대요. 근데 이제 뭐 사실대로 말은 못하니까 그냥 안 보여서 그래 나이 먹어서 노안하나 침침해 이러면서 그냥 농담하면서 내려가시대요. 그래가지고 쭉 내려가시는데 문제는 산신각 방향으로 이제 쭉 그 말씀드린 샛길로 가면은 또 그런 상황이 생길까봐 절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또 무의식적으로 샛길로 내려오신 거예요. 막 걸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 길로 오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갑자기 싹 쳤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돌아갈까 하는데 밑에 있는 직원분 표정을 보니까 이거는 좀 더 있으면은 얘 지리겠는데라는 표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얘 바지에 싸는 것보다 낫다가지고 빠르게 길을 재촉하셨는데 그 직원분하고 같이 내려가니까 다행히도 별 문제 없이 밑에 도착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밑으로 가서 이제 그 직원분은 잽싸게 꺾어가지고 화장실로 직행해가지고 화장실 가시고 화장실 갔다 나오신 다음에 간단하게 계속 밥도 안 드시고 작업을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먹을 것만 좀 챙겨가지고 그러고 다시 그 길로 올라가셨는데 이 반장님이 약간 안심을 하신 거죠. 얘랑 같이 있으니까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빨리 올라가게 샛길로 가자 해서 올라갈 때도 샛길을 이용하신 거예요. 근데 쭉 올라가는데 또 문제가 터진 거죠. 분명히 다 확인하고 이제 어찌됐건 그 길 자체가 아무것도 없으면 헷갈리니까 약간 표식이나 이런 게 있긴 있대요. 그래서 분명히 반장님이 표식이랑 이런 걸 다 확인을 하고 정확하게 맞게 산신각적으로 가는 출입구로 들어섰는데 또 한참 올라가니까 길이 안 나와요. 반장님은 거기서 이마를 부여잡으신 거죠. 설마 그 와중에 이제 그 밑에 직원분은 아니 이 길 아니에요? 이 길 맞지 않아요? 이러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장님이 잠깐 서봐 했는데 밑에 직원분이 지금 쓸 시간이 어디 있어요? 빨리빨리 하고 가야죠. 내일 못한다며요. 일단 올라가야죠 하면서 막 혼자 먼저 올라가시더래요. 근데 올라가시는데 이제 이 반장님 너무 올라가시는데 따라 올라가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앞에서 직원분이 빨리 걸어 올라가시고 반장님은 가시니까 좀 천천히 가니까 거리가 좀 약간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죠. 어찌됐건 반장님은 랜턴이랑 다 켰으니까 그 직원 앞에 가는 거 정확하게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그 직원분이 앞에를 정면을 쳐다보더니 사람이다! 그러더니 막 뛰어간 거예요. 저기요 하더니 스님이시구나 스님 하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반장님이 거기서 야 안돼 가지마 이러면서 같이 뛰었대요. 근데 이제 직원분이 막 뛰어가서 얘기를 하더래요. 스님 혹시 여기서 산신각으로 가는 길 아십니까? 물어보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반장님이 막 잽싸게 뛰어 올라와가지고 야 안돼라고 하는데 뒷모습만 보이는데 뒷모습이 어제 그 스님이더래요. 그 직원은 뭣도 모르고 그 스님 말 걸고 있고 스님이 어제랑 똑같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직원분이 산신각 간다고 하니까 따라오라고 하니까 또 그 밑에 있는 직원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장님이 덜덜덜 떨다가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직원이 따라가니까 못 가게 하려고 잡았대요. 어디가 가지마. 근데 직원분이 원래는 장난기 좀 있었지언정 얘기하면 바로바로 곧잘 듣는 직원이었는데 말을 안 듣고 놔보시라고 이쪽이라고 하지 않냐고 여기 사는 스님이 알려주는 건데 맞지 않겠냐고 그러더니 그 스님을 따라 막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돌아버리겠는 거죠. 그래서 막 손 잡고 막 질질 막 끌면서 막 안 된다고 막 붙들고 전신에 식은땀이 나고 몸은 또 막 경직이 걸려서 덜덜 떨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직원은 계속 간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그 스님 뒤통수가 계속 보이는 상황이고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는 그 스님이 뒤를 돌아봐서 자기를 알아볼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대요. 그래서 제발 하면서 막 사정사정을 하면서 막 땡기는데 직원분이 그냥 이 반장님이 질질질 그냥 손 붙들린 상태로 끌고 올라가더래요. 반장님이 잡으면서 제발 좀 누가 좀 도와달라고 도와주세요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데 그 깊은 산중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 누가 들을 법도 하잖아요. 아무도 안 오거나 인기척 이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불빛도 막 비추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어제랑 똑같은 상황이 심지어 사람이 2명인데 펼쳐진 상태니까 이제 완전 멘탈이 나가셔가지고 제발 좀 나 좀 보라고 어디 가냐고 제발 나 좀 보라고 막 사정을 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그 밑에 있는 직원이 딱 정지를 하더래요. 그래서 됐다 말을 들었구나 하고 이제 그 직원 얼굴을 보려고 딱 올려다봤는데 스님이 본인을 쳐다보고 있더래요. 스님이 본인을 돌아서 쳐다보고 있고 똑같이 얼굴이 옆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어제 그 처사님 아니십니까? 라고 했고 반장님이 덜덜 떨면서 직원분은 손을 잡고 야 가자 너도 봤잖아 가자 했는데 그 직원분이 뒤를 돌았는데 그 스님하고 똑같이 머리가 옆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저기 가야지 어디 가요? 그거 보고 이 반장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왔던 길로 뛰어내려가셨대요. 넘어지고 부르고 막 그러면서 탁탁탁탁 뛰어가는데 정말 무서운 게 사람 2명의 걸음걸이 소리가 들리대요. 멀어지는 것도 가까워지는 것도 아닌 똑같이 거의 가까운 근접한 뒤에서 본인은 전력 질주로 뛰어내려가는데 턱 하는 걷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소리가 계속 똑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뛰는 소리도 아니고 걷는 소리인데 멀어지질 않는 거예요. 몇 번을 구르고 막 옷 찢어지고 하면서 이 반장님이 거의 막 울면서 뛰어내려가셨대요. 뛰어내려가셨다가 하다가 뭔가에 또 쾅 부딪혔대요. 그 앞에 이제 그 나무에 부딪힌 거예요. 나무에 부딪혀 뒤로 자빠져가지고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하고 딱 일어나려고 눈을 딱 정면을 보니까 드러누워 계셨을 거 아니에요. 드러누워 계신 상태에서 위에를 쳐다보니까 그 스님하고 자기 직원이 얼굴이 돌아간 상태에서
직원이 아니 왜 혼자 가요? 그리고 스님은 처사님 길은 저쪽입니다. 그거 보고 그대로 기절을 하셨대요. 이야. 그대로 기절을 하셨는데 갑자기 그 독경 소리가 들리더래요. 뭔가 싶었는데 본인이 눈을 떠보니까 그 양반 다리고 앉아가지고 머리 고개 앞으로 푹 숙이고 축 늘어져 있는 상태였대요. 그 샛길 그 입구에서 조금 올라간 지점에서. 그리고 그 옆에 되게 나이가 많으신 스님하고 그 직원분 있잖아요. 직원분이 되게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직원분이 반장님한테 선생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러고 물어보더래요. 근데 그 직원분 그 얼굴을 봤었잖아요. 눈길을 이렇게 떼요 또. 그 얼굴 돌아간 그 귀신 본 줄 알고 으악 하는데 그 나이 드신 스님이 진정하시지요 하면서 손에다가 염주를 꼭 쥐어주시더래요. 예. 근데 그 나이 드신 스님 보고도 놀랄 뻔했는데 이상하게 이 스님은 그 본인이 봤던 그 스님 귀신하고 목소리도 다르고 그리고 되게 뭔가 차분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염주를 손에 쥐고 덜덜덜 떨지언정 그래도 진정은 좀 됐대요. 그러고 나서 일단은 가자고 하신 다음에 스님하고 밑에 있는 직원분하고 같이 해가지고 큰 스님 방으로 갔대요. 예. 큰 스님 방으로 가서 큰 스님도 똑같이 차를 내주셔가지고 염주를 손에 쥔 상태로 덜덜덜 떨면서 차를 조금씩 마셨대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얘기를 하시더래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라고 해서 덜덜덜 떨면서 자기가 봤던 거를 다 얘기를 해드렸대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일은 그래도 하셔야겠지요? 라고 해가지고 일을 정말 하기 싫었는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렇죠 하니까 스님이 정말 놀라운 제안을 하신 거예요.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제가 있으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알겠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그 스님하고 같이 그 새끼를 오르기 시작했대요. 네. 너무 무서웠는데 주변을 막 두리번두리번 하는데 스님이 평온하게 염주알을 이렇게 굴리시면서 별일 없을 겁니다. 올라가시지요 하면서 걸어 올라가시는데 되게 천천히 걸어 올라가시더래요. 주변을 두리번두리번 하시면서 두리번두리번 하시면서 올라가시는데 이분도 무서우니까 덜덜 떨다가 그래도 좀 진정이 좀 되고 나니까 자기 혼자 왜 거기 있었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더래요. 그래서 그 직원분한테 물어봤대요. 야, 너 아까 화장실 갔다 나랑 같이 올라간 거 아니었어? 했는데 직원분이 해준 얘기는 다른 거예요. 아니 반장님 그 차에서 뭐 꺼내시다가 말고 위에서 뭐 갖고 오셔야 된다면서 혼자 가셨잖아요. 혼자 막 뛰어 올라가셨잖아요. 뭐 잡을 틈도 없이 혼자 뛰어 올라가시더만. 그러더래요 직원이. 그러니까 애초에 이 반장님은 그 직원하고 같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혼자 올라간 거예요. 와. 이 직원은 이 반장님이 위에 올라가서 뭘 갖고 내려와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갑다고 그냥 밑에서 있던 거예요. 예. 왜냐면 갖고 내려와서 뭐 또 챙겨갈 수도 있으니까 밑에서 소위 말해서 대기를 한 거예요. 올라오라고 하면 전화하면 올라가면 되겠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반장님은 애초에 그 입구에서부터 홀려가지고 혼자 뛰어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대요. 그럼 어떻게 발견했어 했는데 아까 보셨던 그 큰 스님이 지나가시다가 나 쳐다보시더니 갑자기 그 같이 일하시는 분 어디 갔냐고 물어봐서 올라갔다고 하니까 급하게 뛰어 올라가셔가지고 때리고 내려오신 거라고. 나는 안 올라가서 몰라요. 그냥 그 스님이 갑자기 뛰어 올라가셨다고.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하고 도착을 해서 그 스님은 옆에서 계속 독경 외우시면서 그냥 그 산신각 안에 작업 마무리된 쪽 있잖아요. 예. 앉아 있어도 문제 없는 곳. 그냥 거기에다가 자리 깔고 앉으셔가지고 산신각 안에서 계속 그냥 독경 외우시면서 그냥 그러고 계셨대요. 눈 감고. 그래가지고 그 스님 덕분에 일을 잘 마무리를 하고 그러고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스님한테 이제 감사 인사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 마무리하고 그 떼낸 거를 옆에다 또 공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사를 할 때 그 절을 다시 갔는데 마침 그때 큰 스님이 계셨대요. 네. 뭐 그거야 설치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고 왜냐면 본인들이 까는 거다 보니까 잘 알고 있어가지고 설치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고 설치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이제 가려는 찰나에 큰 스님이 부르시더래요.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알겠다 라고 그 스님이 알 작은 염주 있잖아요. 있죠. 큰 거 말고 알 되게 조그만 염주 팔찌처럼 차는 거 그거를 하나를 쓱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스님 이게 뭡니까? 종교 같은 거 안 믿는데요? 그랬더니 아유 종교 믿으시라고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어제랑 그저께랑 좀 놀라신 일 겪으셔가지고 아무래도 좀 안 좋으실 것 같아서 오호. 좀 마음이라도 편하시라고 드리는 거다. 신경 쓰지 말아라. 해서 그 염주 그거를 봤는데 알알이 있는 나무가 되게 투박했대요. 그리고 거기에 불경이 다 새겨져 있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스님이 얘기하시대요. 그거 제가 직접 다 깎아서 만든 겁니다. 효험 있을 겁니다. 라고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귀한 걸 주시냐 했더니 큰 스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 이런 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이고 어찌됐건 돈을 받고 하시는 분이더라도 책임감 있게 맡은 일 하시려고 하다가 공교롭게 안 좋은 일 겪으신 건데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고 얘기하셔서 감사하다고 한 다음에 궁금해진 걸 물었대요. 혹시 올라오셨을 때 저 발견하실 때 제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스님이 하신 얘기가 올라간 길 중턱에서 스님이 올라가 보시니까 불이 뱅글뱅글 돌고 있었대요. 불빛이. 쥐불놀이 돌리는 거 마냥 이야. 불빛이 뱅글뱅글 돌고 있었는데 이게 사람이 돌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김연아 선수의 트리플 악셀을 쉬지 않고 돌리던 느낌? 이 반장님이 그 속도로 돌고 있었대요. 제자리에서. 헤드랜턴을 킨 상태로 돌고 있으니까 그 헤드랜턴이 원형을 그리는 게 그거 덕분에 발견을 하신 거예요. 우와, 미쳤네. 제자리 돌기 계속 하고 계셨던 거예요, 반장님. 그러니까 이 반장님이 깨어나고 나서 몸 제대로 못 가누고 그렇게 하셨던 것도 그렇게 돌아 제껴가지고 어지러우니까 몸을 제대로 못 가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시고 내려온 거다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서 반장님이 너무 궁금한 거 딱 한 가지를 물어보셨대요. 그 대답을 꼭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만 혹시 거기에 저 말고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까? 스님이 그냥 살짝 웃으시면서 뭘 그런 걸 궁금해 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도 겪은 일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했더니 자세히는 아시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더 말을 안 해주셨대요. 그치. 이유가 있죠. 그러고 나서는 이 반장님이 그 뒤로 따로 귀신을 보거나 그러신 일은 전혀 없었고 이야. 유일하게 귀신을 봤던 일이 그 일이셨는데 그거 일 벌어진 덕분에 큰 스님하고는 종종 연락을 하고 간간히 큰 스님 간식이나 이런 걸 사가지고 예. 절에 들려가지고 전달을 해주고 오시고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올린 이야기구나. 그래서 이제 반장님이 얘기하신 게 본인이 겪은 거를 본인도 모르겠대요. 그치. 그럴 수 있죠. 왜냐면 홀린 사람이 그게 꿈이야, 생시야 이러는데 어쨌든 현실이었으니까. 예, 저도 비슷하게 겪어봤으니까. 맞죠. 누구보다도 이해를 잘하실 분이 계란과자님이시긴 하죠. 그래도 오늘 정말 또 오랜만에 와주셔서 너무나 큰 소름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꼭 오시는 거 약속하시겠습니까? 아직 지하실 탈출을 못해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고, 육아하시면서 짬 내서 이렇게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이야기까지 너무나 레전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너무나 몰입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계란과자님께서는 홀린 이야기에서 레전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시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돌비 계란과자 검색하시고 홀린 이야기들 좀 찾아서 들어보시면 굉장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설 지나고 이렇게 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어떤 무서운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고객님. 아유, 사랑합니다, 돌비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십니까? 불안하게. 명절 때, 뭐라고요? 명절 때요. 무슨 명절이요? 그러니까 명절 때 못 가시고 떡국 한 그릇만 달라고 하셔서 제가 그 떡 얹어 명절이었다고요? 아니, 돌비님. 이번엔 보내준다며요. 명절 자체를 다음 달이라며 아직 한 달 남았다며요. 하기야, 지하 깊숙한 곳에 있다 보면 날짜 개념이 사라지긴 하죠. 지났어요, 명절? 이미 다 지났고. 어떡해. 진짜 이번엔 간다고 했는데 아들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떡국을 드리려고 했지만 또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떡 언 거 있잖아요. 그냥 냉동되어 있는 거 어쩐지 냉동된 가래떡 하나 던져주시더니 뭔 날인가 했습니다. 명절이었어. 와, 그렇죠. 너무 하신다, 진짜. 그래도 어차피 다 지났고 오늘 이야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해야지요. 네. 자, 그러면 그래야 제가 살죠. 안 그럼 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들고 오신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동네꼬마예요. 오늘 이야기는 대략 15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당시에 30대 중반에 똘비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똘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무슨 일을 했었냐면은 우리가 현장에서 일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건설 현장 같은 데서
어려서부터 조금 집안이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일을 좀 배워야겠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막 찾아보다가 어떻게 하다가 처음에는 우리가 뭐 잡보라고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건설 현장에서. 그걸로 일을 시작을 했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보이더랍니다. 아, 이게 특히 현장에서 기술을 가진 사람이 받는 대우와 그 사람은 훨씬 많은 돈을 받잖아요. 똑같이 하루를 일을 해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배우고 싶다 하면서 여러 현장을 좀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인연이 닿아가지고 우리 그 타일 시공하는 거 아시죠? 오, 알죠.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예. 그거를 오랫동안 하신 분이 좀 이쁘게 봤었나 봐요. 그래서 너 나 따라다니는 일 배워볼 생각 없냐?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막 월급이나 아니면 하루 일당을 많이 줘가면서 일을 배우고 이런 건 없었대요. 진짜로 거의 무급으로 좀 따라다니면서 일 배우고 그렇게 배우고 배워서 어느 정도 본인이 일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일이라는 게 내가 예를 들어서 돌비시에 살고 있다. 그러면 돌비시 내에서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일이 많다 보니까 좀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 도시들을 떠돌아다니면서 뭐 허튼 짓 안 하고 열심히 일하고 기술 연마하고 돈 모으고 이렇게 잘 생활을 유지를 하다가 이 자기 알려주신 분 반장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대요. 야, 이제부터는 원룸의 시대다. 원룸을 준비를 해라. 네가 가능하면.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그래, 원룸을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이때가 15년보다 더 거슬러 올라간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때 원룸에 대한 규제가 전국적으로 다 풀리면서 우후죽순으로 막 생겨났답니다. 그래서 똘비가 이쪽 바닥에서 구르면서 그래도 이쪽 건설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원룸을 하나 은행에서 좀 땡빛을 얻어가지고 올렸대요. 본인이. 어린 나이였대요. 또 심지어. 모은 돈에다 탈탈 털어가지고 원룸 올리고 본인이 시공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시공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건물주가 된 거죠. 작지만. 되게 작은 원룸이었는데 이거를 막상 해놓고 운영 유지를 하던 이 시기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15년 전쯤이 되는 거예요. 기술은 하나 가지고 있고 원룸 하나 소유하고 있고 바깥에서 인근에서 본인이 타일 시공할 일 있으면 나가서 일도 하고 원룸이라는 게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간대요. 진짜 별 희한하고 또 희한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원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답니다. 원룸이. 청소할 것도 많고 수리할 것도 많고 뭐 그렇게 바쁘게 보내고 있었대요. 근데 명절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절 때가 되면은 서로 안부차 전화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연히 동네에서 만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전화가 한 통 오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모르는 번호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받았대요. 여보세요 하고 받으니까 이거 혹시 똘비 씨 핸드폰 맞죠?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예, 뭐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똘비구나. 어떻게 잘 지내? 하고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목소리가 이거 누구 같은데 이 정도 생각만 살짝 들더래요. 그래서 혹시 뭐 민규 형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나야. 야, 진짜 오랜만이다 하면서 이렇게 전화가 오더랍니다. 그래서 형님 자주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게 통화를 좀 했대요. 그러니까는 명절 앞두고 그동안 고마웠고 혹은 이뻐했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좀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형님 제가 먼저 연락 좀 드리고 이렇게 안부 인사를 여쭈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막 얘기를 하니까는 민규 형님이 나는 옆에 땡땡 도시에 내려와서 그냥 소박하니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근데 그 땡땡 도시가 어디냐면은 지금 똘비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차로 한 40분 정도 가면 있는 인근에 있는 도시였대요. 그래가지고 형님 거기 계세요? 저는 옆에 돌비시에 있어요 얘기를 하니까는 야, 너랑 나랑 되게 가까이 있었구나. 진작에 내가 전화라도 한번 할 것을. 야, 밥이라도 함께 먹어야지. 명절에 뭐해?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명절에 뭐 어머니 아버지 인사드리고 뭐 이렇게 좀 보내야죠. 그러니까는 야, 그러면 명절 연휴 마지막 날에 우리 같이 한번 으쌰으쌰 한번 해야지. 얼굴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 입장에서는 뭐 장가도 안 갔고 아직 그러죠 형님 얼굴 한번 뵙죠. 그래가지고 만난 거예요. 그래가서 식당 가가지고 둘이서 소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민규 형님이 지금 이쪽 지역에 내려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본인이 집을 하나 리모델링을 하려고 한대요. 근데 이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집이 다른 사람의 집을 돈 받고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도 집을 한 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을 한 채 매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주택을 구매하셨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거 나 답답해서 못 살겠어. 너 옛날부터 나 봐서 알잖아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이 민규 형님은 그 똘비가 소시적에 전국을 떠돌면서 일할 때 약간 팀식으로 움직였대요, 이게. 그 팀원 중에 한 명이었고 똘비보다 이쪽 타일 쪽으로는 선배였대요. 그래서 정말 많이 알려주고 친동생처럼 이뻐해주고 그랬던 형님 중에 한 명이래요. 그래서 형님 그래요. 옛날부터 형님이 답답한 거 되게 싫어하셨고 자유로운 영혼이었죠. 와 언제 집 다 완성되면 형님 한번 초대 한번 해주십시오. 얘기를 하니까는 민규 형님이 야 너 타일 일은 아직도 해? 그래가지고 이 근처 지역에 일 있으면은 제가 한 번씩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많이는 안 합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럼 너 임마 뭐 먹고 살아? 그래가지고 형님 실은 제가 작게 원룸 하나 어떻게 조금 운영을 하게 됐어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원룸? 이야 똘비 이거 어린 나이에 성공했네. 그래? 어디 있는 건데? 야 구경이나 한번 하자. 나 가면은 방 싸게 주냐? 막 장난을 그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술자리가 다 끝나고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날은. 그리고 나서 인근 지역에 있고 또 옛날에 또 친하게 지냈고 본인한테 많은 가르침을 줬던 형이거든요. 일을 많이 알려줬어요, 이 형이. 종종 몇 번 더 만났는데 보통은 술 먹으려고 만났었으니까 똘비가 그냥 택시 타고 나갔었단 말이에요, 만나러 나갈 때. 그런데 3-4번쯤 만날 때 똘비가 나갔어요. 그날은 차를 갖고 나갔대요, 좀 부득이하게. 그래서 저녁만 간단하게 먹고 또 움직일 일이 있어가지고 저녁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형님 저 이제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면서 이제 돌아서 똘비가 차를 탔어요. 그러니까는 민규 형님이 오더래요. 그러더니 야이씨 너 이거 뭐야 막 긁더래요. 그래가지고 형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는 그때 똘비 차가 뭐였냐, BMW 5 시리즈였단 말이죠. 이게 지금은 조금 흔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 때 그것도 지방 도시에서는 그렇게 많이 굴러다니질 않았을 시기예요. 이때가 많지가 않았어요. 특히 젊은 친구가 이러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민규 형님이 와가지고 이야 너 원룸 운영한다고 하더니 너 성공했구나, 복권에 당첨됐던 거냐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다고. 근데 민규 형님이 되게 멋지다고 진짜 따봉따봉 날려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는 어깨뽕이 좀 들어가가지고 형님 뭐래도 열심히 살았고 하면서 좋게 하고 그날도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이 채 못 됐을 때 민규 형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네 형님 그러니까는 슈퍼카 오너 그러면서 전화가 오더래요. 그러면서 너 혹시 일 좀 하나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형님 무슨 일이요? 그러니까는 타일쟁이가 타일 일하지 무슨 일 하냐고. 타일 좀 하나 도와줄 수 있냐고. 그래서 형님 어디 현장 일 도와드릴 거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집 풀 내가 리모델링 한다고 하지 않았니? 일 하나만 좀 도와줘라. 형이 다 하려니까 너무 일이 바쁘고 나 얼마 전에 허리도 좀 다쳐가지고 말이야. 내가 또 믿고 맡길 만한 게 너밖에 더 있냐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형님 제가 제가 거야 도와드리죠. 밥 한 끼만 맛있는 거 사주십시오 형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네. 민규 형이 자재랑은 다 갖다 놨으니까 와서 많이도 할 거 없다고 현관이랑 어디랑 몇 개만 조금 작업 좀 해줘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형님 하면서 이제 만나기로 한 날 출발을 했어요. 근데 똘비가 옛날에 일을 배울 때 아까 말씀드린 반장님 같은 오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가리가. 그분이 많은 가르침을 줬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렇게 작업장을 들어갈 때 우리도 우리 팀 나름대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 타일 시공이라고 해가지고 부상 위험이 없는 게 아니래요. 이게 일을 하다가 계단이 많은 곳에서 굴러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자재가 떨어져갖고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팀은 팀 나름대로 규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작게나마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재를 지낸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작게나마 그 현장에다가 재를 지내고 일을 했었대요. 그래서 똘비가 민규 형님 같은 경우에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옛날에 배운 대로 북어인가요 명태인가요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말린 거 생선. 네. 그거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대추 조금 사고 밤 조금 사고 그 다음에 탕 그 다음에 백화수복 작은 사이즈 하나 딱 사가지고 종이컵이랑 현장에 도착을 한 거예요.
현장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주택이에요. 근데 풀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사람이 살고 있었고 여기를 새로 구매를 했으니까 뭐 우리가 벽지 다 뜯고 내부 인테리어 새로 하고 이런 걸 생각을 했었어요. 똘비도. 그런데 가서 집을 봤는데 이거는 풀 리모델링이 아니고 뭔가 폐가는 아니에요. 폐가는 아니고 방치된 지 오래된 집 같아 보였대요. 여기가 단층 집이었는데 시골에 있었고 좀 오래된 집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이거는 리모델링이 아니고 손을 볼 수밖에 없는 집이네 하면서 이제 똘비가 먼저 도착을 했어요. 형님은 잠깐 일 하나 보고 온다고 했고 집을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봤대요. 여기저기 봤더니 뭐 안에는 깔끔하게 다 치워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땅을 경매나 뭘로 이렇게 구매를 한 것 같구나. 뭔지 대충 알겠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네. 이것도 괜찮네. 이 생각을 했대요, 똘비가. 그러면서 형님 오시기 전에 이제 본인이 먼저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 뒷뜰 쪽에 한쪽에 가가지고 명태랑 아까 사온 것들 대추랑 밤이랑 뭐 이것저것 한쪽에다가 쭉 접시에다 놓고 향 꽂고 백화수복 가득 따라가지고 토지지신한테 제를 지낸 거예요. 거기에 뭐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일을 좀 하겠습니다. 일하면서 뭐 다치지 않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기 새로 이 땅에 들어와 살게 될 민규 형님 잘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하면서 간략하지만 정성스럽게 제를 지냈대요. 이렇게 제를 싹 지내고 그 옆에 자재를 살짝 쌓아놨는데 이게 자재가 아무리 봐도 너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허술하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많이 이게 딸렸대요. 네네. 그래가지고 당장 이걸로 뭘 어딜 해야 되나. 아니다.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형을 좀 기다리자 해서 좀 기다렸대요. 한 40분 넘게 기다렸답니다. 1시간까지는 안 가고 좀 오래 기다렸다는데 한참 기다리니까 민규 형이 도착을 하더래요. 야 오래 기다렸지? 하면서 오길래 형님 이거 갖고 이거 작업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곧 있으면 용달 하나 올 거라고 그 용달에다 자재 싣고 올 거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니까는 야 일단은 앉아가지고 이거나 좀 먹자 하면서 캔커피랑 막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캔커피 마시면서 담배 피면서 그 자리에서 형하고 한참 얘기를 하고 노는데 용달차가 안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형님 그 자재차는 언제 와요? 물어보니까 잠깐만 있어봐. 그러더니 핸드폰을 이렇게 전화를 하더래요. 한참 통화를 하더니 이거 오더래요. 그러면서 야 오늘 이거 일 나가린데? 야 차가 오늘 못 올 것 같다. 이게 가운데서 조금 우리가 말할 때 오차가 있었네. 이거 네가 이거 와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막 그러더랍니다. 그래갖고 형님 뭐 저야 뭐 지척에 사니까 다음에 제가 도와드릴게요 형님. 그러니까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자식아 그러면서 본인 차 SUV였는데 그 형님이 트렁크를 열더래요. 그러니까 트렁크 안에 아이스박스가 하나 실려있더랍니다. 아이스박스를 이제 야 좀 내리자 그래갖고 같이 내려서 딱 여니까 그 안에 시원하게 얼음 깔려있고 그 위에 삼겹살, 소주, 뭐 물, 상추 한가득 들어있더래요. 형님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일 마치고 인마 여기서 한잔 먹고 놀라고 했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형님 술 먹고 어떻게 나가? 그러니까는 야 인마 자고 가면 되지 새끼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형님 여기서 어떻게 자요? 뭐 이거 다 집 리모델링 끝나고나 잘 수 있지 이거 여기서 어떻게 잡니까 형님? 그러니까는 에헤이 야 인마 너 일로 와봐 그러더니 데리고 쑥 들어가더래요. 그러니까는 이 단층짜리 집이었는데 방이 3개였대요. 그 중에 방 하나로 들어가더랍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이렇게 포장이 돼가지고 뭐 길쭉한 게 몇 개 이렇게 딱딱 놔져 있더래요. 이게 그 텐트야 텐트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텐트요? 근데 텐트는 왜? 그러니까는 여기서 술 먹고 하면 그냥 개하나 그냥 퍼질러 자면 되는 거지. 날씨도 요즘 따뜻하겠다. 얼마나 좋아 임마. 벌레도 이렇게 안 나와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형님 잠은 편히 자야죠. 그러니까 편하다니까 이놈아 술 먹자야 하면서 막 조르더래요 형님이. 그래가지고 똘비도 그러자 까짓거 그럼 술이나 여기서 그냥 진탕 먹고 놀다 자자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뭐 이것저것 자재 좀 치워주고 옆에 삽으로 간단하게 뭐 퍼가지고 바닥 정리할 것들 나라시라고 그러죠. 나라시 할 것들 좀 이렇게 하고 뭐 하다 보니까 한 오후 4시 반 이 시간이 좀 넘더래요. 네. 그러니까는 그 형님이 야 이제 저녁 먹을 준비하자고 그래가지고 뭐 꼬무락꼬무락 저녁 준비를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삼겹살을 구우면서 술 먹어가면서 막 놀다 보니까는 어둑어둑해졌죠. 밤이 늦었죠.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좀 운치 있지 않습니까? 한참 놀고 앞에 숯불을 펴서 고기를 구워 먹었으니까
숯불이 조금 잦아들었고 고기는 다 먹었고요. 그럼 앞에 불긋불긋 숯불은 있고 옆에 소주잔 하나씩 놓고 어느 정도 술 기운도 좀 올랐고 이게 시골에 밤하늘에 별은 총총총총 떠있고 조용하니 참 좋긴 좋더래요. 이때가 날씨도 이제 따뜻할 때였고 형님 모처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좋네. 옛날에 현장에서 일할 때도 생각나고 하면서 형하고 뭐 옛날 얘기하면서 추억에 젖어 있었답니다. 그렇게 한참 얘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저벅 하면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뒤뜰 쪽에서 그 중년 남성분이 나오시더래요. 그냥 이렇게 눈대중으로 봤을 때 나이는 한 50 후반? 50 중반 정도? 그 정도 돼 보이는 남성분이 걸어서 나오시더래요. 그러니까는 똘비가 일어났죠. 뭐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그분이 말하기를 아니 여기서 다들 뭐 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앞에 있는 민규 형님이 누구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이거 어르신이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뉘신데 여기서 이렇게 늦게까지 시끄럽게 그러시냐고. 그러니까는 저 여기 그 집 이번에 새로 산 주인입니다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는 여기를 새로 구매하셨다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여기 땅 주인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어르신이 땅 주인이라 근데 늦게까지 이렇게 소란스럽게 있어요. 얼른 가셔. 가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민규 형님이 저희가 뭐 여기서 기타 치고 노래한 것도 아니고 어르신 어디서 오셨어요?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물어보니까는 나 여기 그 마을 사람인데 아이고 영 시끄러워가지고 이건 뭐야 이거 그 밤에 조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현장에서 쓰는 그 배터리가 있대요. 거기에다가 현장에서 쓰는 조명이 있대요. 그거를 연결해 놔가지고 조명이 좀 요란스럽긴 했대요. 좀 광량도 밝았고. 그러니까는 이거 조명 때문에 그러시냐고. 그러니까는 아니 일단 그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그 젊은 친구는 뭐 여기 사람이요? 묻더래요. 똘비한테. 그래가지고 아니요 저 옆에 돌비시에서 살고 있고요. 형님 이게 집 공사하신다고 해갖고 제가 일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정중하게 얘기를 하니까는 아유 나가 어여들 나가세요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민규 형이 선생님 제 집입니다. 제 집. 제가 알아서 합니다. 가십시오 얘기를 하니까 그 조용히들 계시고 몇 시에 갈 거예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몇 시에 가든 여기서 잠을 자든 문제될 건 없으니까 선생님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가던 길 가셔요. 뭐 산책하시던 길 같은데 얘기를 하니까는 그분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돌아서서 가시더래요. 다시 뒤뜰로 한참 어디로 가시더래요. 그래서 앉아갖고 민규 형하고 저 양반 누구냐고. 그러니까 민규 형이 나도 모르겠다고 나 처음 본다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한참 얘기를 하다가 아까 전에 똘비가 뒤뜰은 가봤었잖아요. 또 일하면서 뒤뜰 쪽으로 갔었는데 한참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뒤뜰에 길이 없거든요. 여기 뒤쪽은 산이에요. 산. 그 담벼락을 쳐놨어요. 뒤쪽은 오래된 세멘 담벼락 있잖아요. 그게 쳐져 있었는데 문득 올렐레? 저 양반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담배 한 대 딱 피면서 그 손전등 하나 비추면서 뒤쪽으로 가봤대요. 그러니까 역시나 이쪽은 뭐 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뒤쪽으로는 이 양반이 담을 넘어서 왔나 아니면은 뭐 하늘에서 날라왔나. 잠깐만 이게 어디서 온 거냐. 끔벅끔벅 눈을 그러고 있으니까 민규 형이 왜? 그러길래 형님 아까 전에 그 양반 있잖아요. 어디서 왔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규 형이 잠깐만 뒤뜰에서 왔잖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형 뒤뜰 쪽에 뭐 길이 있대? 그러니까 민규 형도 야 그거 참 특이한 일이다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뭐 어디로 왔겠지 뭔 상관이냐 아직 뭐 집 공사를 다 안 해갖고 옆구리 쪽에 뭐 있나 보다 랄랄랄랄라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든가 말든가 남자 둘이 있는데 그것도 건장한 뭐가 무서웠겠어요. 알았다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술자리 좀 치우고 들어가서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서 조금 더 이가심 맥주 있잖아요. 우리 이가심 맥주를 좀 더 이렇게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거 생각보다 재밌었대요. 되게 어릴 적에 친구들이랑 처음으로 야영하러 간 느낌도 나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자자 그래서 잤대요. 누워가지고 한참 자는데 부시럭부시럭거리는 소리가 살짝 들리더래요. 자다가 이제 뭘 하나 이러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부시럭부시럭 하더니 턱턱턱턱 소리가 이렇게 나더래요. 그러면서 샤니 쏟는 소리도 좀 나고 이 양반이 오밤중에 심심한가 뭐한가 그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그냥 있었대요.
그러다 소리가 좀 계속 나니까, 또 머리 위에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눈을 좀 이렇게 떴대요. 그랬더니만 작은 손전등 하나 옆에 내려놓고 민규 형이 쭈그려 앉아가지고 배낭에서 뭘 막 빼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형 뭐예요? 이렇게 자다가 얘기를 하니까 일어나냐? 계속 자 긁더래요. 그래가지고 형님 계속 하셔요. 나 잘라니까 하고 이렇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민규 형이 잠깐만 일어났으면 잠깐만 허리 좀 잠깐 들어봐. 뭐 이거 이불을 보고 그러고 자냐 하면서 이렇게 이불 정리를 좀 해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잠결에 누워가지고 허리도 들썩들썩 해주고 누워서 또 가만히 또 잠에 이렇게 들려고 하는데 또 민규 형이 자꾸 꼼지락꼼지락거리고 있더래요 위에서. 그래가지고 형님 뭐예요 하고 이렇게 보니까 머리를 완전히 이렇게 들어서 좀 봤대요. 이렇게 보니까 민규 형이 머리맡에다가 되게 작게 제사상 이런 상을 하나 차려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막 쏟는 소리가 뭔가 하고 봤더니 큰 대접 그릇에다가 쌀 가득 쌓아놓고 그 쌀 위에다가 초 꽂아놓고 그 옆에다 향도 꽂고 막 이런 걸 해놨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미 향 불도 켜져 있고 형님 뭐예요 오밤중에. 그러니까는 민규 형이 이렇게 있다가 야 똘비야 잠깐만 하더니 민규 형이 똘비 옆으로 와가지고 그 똘비 배 위로 올라오더래요. 그러니까는 양쪽 다리는 벌려가지고 그 똘비 왼쪽 오른쪽에 놓고 엉덩이로 똘비 배 쪽을 이렇게 누른 상태로 딱 올라오더래요. 뭐예요 형님 하니까는 갑자기 민규 형님이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타이밍에 갑자기 손을 쭉 뻗어가지고 양손으로 똘비 목을 꽉 조이기 시작을 하더래요. 이게 정말 생각지도 못했고 뭐 잠깐 졸면서 꿈에서도 지금 왜 이러는지조차 감도 못 잡는 일을 갑자기 민규 형이 하더래요. 근데 옆에다가 손전등 하나 놨잖아요. 민규 형 눈이 보이는데 와 이거 눈깔이 미친놈 같더래요. 진짜로 광기에 사로잡혀 있더래요. 처음에는 똘비가 하면서 이렇게 막 손으로 막 뜯으려고 손을 하는데 이게 장난을 치는 건 아니었대요. 분명히 힘이 엄청 세게 움켜쥐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뜯으려고 하니까는 이 손에 힘을 주니까는 이 손톱이 옆을 막 쥐어뜯는 느낌이 막 나더래요. 너무 아팠대요. 여기 하면서 막 그러니까 갑자기 민규 형이 하면서 막 미친놈같이 쪼르더래요. 그렇게 약간 실실 쪼개면서. 그러니까 똘비가 이게 오래 안 걸린대요. 숨을 못 쉬니까 점점 그 옛날 TV 보면은 시그널 없을 때 그 하는 화면 있잖아요. 그것처럼 눈이 점점 이렇게 그 앞이 그렇게 되면서 필름이 끊기려고 하는데 민규 형이 손을 탁 떼더래요. 그러니까는 똘비가 하면서 숨을 쉬는 거예요. 쉬니까는 민규 형이 갑자기 가슴팍을 손으로 딱 누르더니 어때? 좋냐? 야 어땠어? 정신 나갔었어? 어땠냐고? 야 어땠어? 말해봐 막 그러더래요 민규 형이. 그래갖고 똘비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지금 어이가 없잖아요. 지금 현 상황이 뭐 하는 짓이냐고 화가 나가지고 숨이 조금 돌아오고 나서 발로 아직도 위에 올라타 있는 민규 형을 옆으로 손으로 밀면서 발바닥으로 빵 밀었대요. 그러니까 민규 형이 뒤로 툭 나가 떨어지죠. 그러면서 일어나서 가려고 욕을 한 바가지 하면서 일어났대요. 뭐 미친 사람 뭔 사람 하면서 빡 일어나는데 창 소리가 나더래요. 뭔가 하고 봤더니 아까 전에 이불 뭐 이렇게 허리를 그러고 자냐 뭐 하냐 하면서 그때 잠결이어서 진짜 몰랐대요. 그때 현장에서 우리 고공 작업하면은 허리띠 같은 거 매는 게 있대요. 허리만 그거를 채웠더래요. 본인 허리에다가 옆에 이 분명히 텐트를 민규 형이 쳤으니까 몰랐는데 방바닥에다가 앙카라고 있습니다. 앙카 박아놓는 거. 앙카 박아놓은 데다가 그걸 연결을 해놨더래요. 근데 이 허리띠가 풀리지가 않더랍니다. 그때서야 느낌이 왔대요. 딱 뚫어져 있는 게.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뭔가 일어나려고 하니까는 꽉 잡혀가고 일어나지지도 않고 와 이거 미치겠다 이 양반이 뭐한 짓인가 싶어가지고 순간적으로 당황해 있는데 갑자기 민규 형이 하면서 일어나더래요. 그러면서 힘을 빼 임마 힘 빼지 마 누워 있어봐 하면서 민규 형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형 뭐하는 짓이야 이게 형 잠깐만 이거 풀어봐 형. 그러니까는 못 풀어요 못 풀어 새끼야 못 푼다고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잠깐만 어디다 놨지 하면서 갑자기 배낭을 또 뒤지더래요. 형 왜 그래 나한테 도대체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이거 형 이거 뭐야. 말은 이렇게 했는데 장난이 아닌 거를 너무 명확하게 알 수 있죠 똘비가. 왜냐면은 이미
양 옆에서 손톱으로 쥐어 뜯어놔가지고 쪼르면서 거기가 화끈화끈했거든요. 이건 장난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막 그러면서 똘비가 형 이제 그만하라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왜 그냐고. 이유는 알자고 막 얘기를 하는데 뭐 대답을 않고 콧노래를 막 흥얼거리더래요. 어디 있지? 여기다 놨는데 여기 있다 하면서 빼더래요. 뭘 뺐냐? 진짜로 전형적인 부엌에서 쓰는 식칼을 하나 빼더랍니다. 식칼을. 똘비가 딱 그걸 보는데 밑에 놓은 손전등하고 딱 비추는데 와 진짜 이거 너무 비현실 같고 어마어마한 공포감이 확 덮치더래요 본인을. 찰나니까 두뇌가 풀가동을 하는 거예요. 형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내가 뭘 도와줄 게 있어? 형 요즘 힘든 거 있어? 아니 형 말해. 동생이 뭔들 못 도와주겠어. 형 나랑 얘기 좀 하자. 막 그러는데 누워있어요 누워있어 하는데 어차피 허리띠가 앙카하고 바닥에 거의 짧게 맺어 있어가지고 그 위로 선다던가 아니면은 앞바다를 하고 앉는다든가 이건 힘든 상황이었어요. 애초에 똘비가 막 끌으려고 이제 몸부동을 막 치는데 갑자기 그 형이 그 하늘로 뿅 점프를 하더니 그 두 발로 가슴팍 위로 빡 착지를 하더래요. 갈비뼈가 다 진짜 터져 나가는 느낌이 난답니다. 그러면 빡 하니까 우와 숨도 안 쉬어지고 고통이 막 밀려오는데 갑자기 그 형이 다시 배 위에 딱 앉더니 칼 끝을 쇠 끝을 뾰족한 부분을 본인 목젖이 있는데 위쪽에다 딱 대더래요. 그러면서 움직이지 마 그러면서 칼 잡아 긁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막 몸부둥을 치니까는 칼을 점점 가까이 대가지고 그 목젖이 있는 데다가 딱 살에다 대더래요. 이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딱 대면은 몸부림을 칠 수가 없대요. 몸부림을 치면 살이 찢어질 거 아니에요. 딱 끝을 대놨는데 여기서 형이 힘 더 주면은 이거 파고 들어간다. 칼 손잡이 잡아 긁더래요. 일단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대요. 왜냐면은 몇 번 조금 이렇게 말로써 어떻게 해보려고 좀 하니까 좀 더 이렇게 누르면서 되게 아픈 게 느껴지더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칼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았대요. 그러니까 위로 힘줘 위로 그래갖고 칼을 위로 좀 더 든 거죠. 위로 누워서. 그러니까는 민규 형이 갑자기 민규 형도 손을 같이 잡고 있거든요. 칼 손잡이 부분을. 민규 형이 누른다? 그러면서 위에서 누르기 시작을 하더래요. 똘비는 빵꾸 안 날려면 힘 줘서 막아야 돼요. 지금 어차피 같이 잡고 있으니까. 민규 형은 체중을 실어 누르고 있고 똘비는 팔 힘으로만 밀어야 되는 거잖아요. 와 사람이 살라니까 막 발버둥을 치면서 온 힘을 다해서 위로 미니까는 민규 형이 위에서 밑으로 막 밀면서 힘 좀 더 줘봐 이 새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러면서 위에서 미친놈같이 막 그러고 있더랍니다. 진짜. 미친놈은 이런 모습이겠구나. 나중에서 한 거지만 그 상황에서 사실 그 웃음과 그 표정도 본인 뇌리 속으로 깊게 파고들 그 정신적 여유는 없었대요. 막 그렇게 힘을 주는데 점점 칼날이 이제 가까워오더래요. 일부러 민규 형이 더 힘을 줘서 푹 꽂을 수도 있는데 천천히 힘을 더 주더래요. 천천히. 칼 끝이 단 게 느껴져요. 남자는 요 목 쪽에 보면 목젖이 볼록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숨을 쉴 때 헐떡일 때 목젖이 움직이잖아요. 맞죠. 거기에 칼날이 걸리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러니까 이미 피부 안쪽으로 칼 끝이 들어온 거예요. 목 옆으로도 그 느낌 있잖아요. 피가 좀 지금 많이 나고 있구나. 죽었구나 싶었대요. 진짜로 그 순간에. 민규 형이 막 그렇게 누르다 갑자기 긁더래요. 긁더니 이게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고개를 한쪽으로 싹 돌리더래요. 그러면서 넌 뭐야? 긁더래요 갑자기. 근데 똘비 입장에서 고개를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눈동자만 이렇게 그쪽을 돌려보는데 거기까지 시선이 미치질 않았대요. 민규 형이 막 힘을 준 상태로 넌 뭐냐? 넌 뭐야? 뭐? 라네. 막지 마 이 개. 내가 내 맘대로 할 거야. 2번이나 내가 그 짓거리는 안 당해 개. 하면서 막 그러면서 힘을 더 주더래요. 그러니까 똘비나 이제 돌비님 같은 경우도 벤치프레스 같은 거 막 300kg, 400kg 하시잖아요. 그때 그렇죠. 보면은 힘이 나중에 빠지면서 내가 낼 수 있는 힘이 처음에 100이었으면은 70, 60, 50 빠지잖아요. 네. 힘이 빠지는 거예요, 점점. 민규 형은 체중으로 누르니까 힘이 안 빠지고. 진짜 끝났나 보다. 어떻게 하면 좋나. 와,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나. 진짜 오만 생각 다 들면서 눈물이 질질질 나더래요. 근데 갑자기 민규 형이 소리를 지르더래요. 아니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러더니 힘 주던 거를 풀더래요, 민규 형이. 네.
그러니까 똘비가 힘을 주고 있었으니까 칼날은 다시 하늘로 푹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규 형은 칼에서 손을 뗐어요. 그러니까 칼은 누가 잡고 있어요? 똘비가 잡고 있어요 지금. 미친놈같이 막 칼을 휘둘렀대요. 누워가지고 막 휘두르는데 민규 형이 갑자기 이렇게 앉은 상태로 뒤로 막 물러서더래요. 발로 앞을 밀면서 벽에 붙더래요. 그러면서 가라고 가라고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갑자기. 똘비도 미친놈같이 막 칼 휘두르면서 놔줘 하면서 그 옆에 안전끈 막 칼로 막 문대고. 그런데 아까 전에 민규 형이 바라봤던 방향, 그리고 지금도 바라보면서 욕하고 있는 방향을 딱 보는데 그 아까 밖에서 봤던 그 어르신 있죠, 신사분, 그 분이라고 생각이 된대요. 실루엣이 어둠 속인데 사람의 형상이 있었고 키나 느낌이 그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분이 손짓을 하더래요. 손짓을, 실루엣이 일로 나오라고. 똘비가 이제 칼로 옆을 막 조져가지고 진짜로 그걸 어떻게 끊었어요. 끊어가지고 딱 나갔대요. 딱 그쪽으로 반쯤 다리 풀리고 목에선 피나고 있고, 그러니까는 막 반 기어가면서 막 두다다다다다 하면서 그쪽으로 달려서 그 신사분이 있던 방향으로 확 몸을 날리니까는 그곳엔 아무도 없더래요. 진짜 아무도. 어찌됐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막 차를 탔대요. 근데 와, 차까지 가는 그 시간 동안 뒤에서 그 형이 쫓아오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무서웠는데 그 형이 안 쫓아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이 단층 건물 1층짜리 주택 안에서 민규 형이 막 화를 내는 소리 지르는 소리만 그렇게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차 시동 걸고 마을을 벗어났어요. 그 있는 곳을 벗어나서 바로 신고를 했죠. 신고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죽을 뻔했다, 도움 좀 달라. 그러니까는 오셨죠. 경찰분들이 오셔가지고 그곳이 어디냐 그래가지고 저기 어디다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똘비가. 그러니까는 갔어요. 경관분들은 그쪽으로 가고 똘비는 그 따로 옆에서 이게 조치를 할 수 있게 그분들이 119랑 다 불러주셨대요. 네. 그래가지고 119차 타고 이동을 했대요. 똘비는 이제 그 안에서 처치를 좀 해주셨대요. 네. 왜냐면 운전을 할 수가 없었대요. 손이 떨리고 발이 떨리고 이게 운전을 절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한참 있었는데 일단은 그 건물에 갔을 때 아무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도망간 이후였는데 차는 그대로 있었어요. 민규 형이 타고 온 차는 그대로 있었고 사람은 안 보여서 일단 주변을 좀 살펴봤으나 안 보였다. 근데 밤이고 하니까 일단은 조금 계셔봐라 하면서 그 사람 민규 형에 대한 신상명세는 받아갔고, 일단은 거기서 다 얘기는 했죠. 싹 보여주면서 이거 칼로 이렇게 됐고 이 옆은 손톱이고 나 이유는 모르겠다. 원한 관계 있냐? 없다. 원한 관계 1도 없다.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왜 그런지 나 정말 모르겠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잡아야 된다. 일단 여기까지는 얘기는 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죠. 며칠이 지났고 그 소식을 듣게 됐어요. 민규 형이 한참 일을 하다가 안 보였었거든요. 똘비도 다른 쪽 일로 빠졌었고 몇 년간 왜 안 보였었나 했더니 살땡 미수로 형을 살았었더만요. 근데 이 살땡 미수도 이게 종류가 있대요. 법적으로. 거기서 제일 조금 경미한 쪽인데 어찌됐건 그 형을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래는 안 살았대. 몇 년 살았대요. 네. 그랬던 이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다. 여기까지는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그래갖고 꼭 좀 잡아달라. 잡아서 나 이유도 듣고 싶고 이런 사람 사회에다 풀어놓으면 안 된다. 얘기를 했고 시간이 조금 더 흘렀을 때 연락이 왔어요. 왜 연락이 왔냐? 사건 종결을 해야겠다고. 이런 류의 사건이 종결 처리가 갑자기 할 땐 딱 하나예요. 네. 민규 형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민규 형이 어디서 죽었냐? 그랬더니 처음에 본인을 그렇게 모르고 했던 그 건물에서 민규 형이 죽은 채로 발견이 됐대요. 스스로 생을 마감한 상태로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니 그런데 민규 형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을까? 경찰분들은 일단은 이런 식으로 죽었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일단은 이 사건 자체는 조금 더 조사하나 일단 종결 처리예요. 사실상 그분들 입장에서는. 똘비 입장에서도 이제 물어볼 사람도 없고 뭐 할 사람도 없어요. 참 이게 왜 그러나 하면서 그 전부터 했지만 전화를 여기저기 돌리기 시작을 했었어요. 똘비가 어디다 돌렸냐면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팀으로 움직였다고 했잖아요. 네. 쭉 전화를 이렇게 돌리는데 거기서 처음에 본인도 받아주고 그다음에 민규 형도 채용을 해주고 했던 그 대가리 오야지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 바로 직속 밑에가 한 분 계셨대요. 그 직속 분이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민규가 처음에 내가 참 괜찮았다. 그런데 남자는 3가지로 망한다. 우리 3박자 아시죠? 네. 술, 여자, 도박.
삼박자로 망하는데 민규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놈이다. 도박에, 술에, 여자에. 처음에는 이놈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싹싹하고 하니까 일도 많이 불러주고 또 지 나름대로 돈도 좀 모았더라고. 근데 그 돈으로 도박을 하기 시작하니까 돈을 잃으니까 당연히 여자가 떠나고, 도박에서 돈 탕진한 남자 옆에 뭐 어떤 여자가 있겠냐고요. 근데 이거를 상심을 달리려고 하니까 또 술을 처먹고, 이거를 반복을 하다가 애가 어느 날 스스로 생을 마감을 하려고 했대요. 애초부터 한번. 이놈이 고시원을 전전할 때인데 그때도 주변 사람들한테 하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잠수 타고 이걸 반복해가지고 오갈 데도 없어져가지고 고시원에 있는데, 어디서 구했는지 몰라도 약을 한번 가득 먹고 누운 거를 밀린 고시원비를 받으려고 했던 그 고시원 사장님이 그냥 열받아가지고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고시원에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열어버리니까 애가 약 먹고 자빠져 있으니까는 황급하게 병원에 데리고 가서 다행히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이때부터 애가 좀 바뀌었다고. 이때부터 바뀌어가지고 그 살땡 미수로 한번 형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이때도 정신이 조금 이상하다는 감정도 같이 나왔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괜히 사람을 증오하면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아까 전에도 나쁜 행위를 하면서 막 실소를 터트리면서 그렇게 미친놈처럼 일을 했잖아요. 그 나쁜 일을. 예. 그쪽으로 사람이 쾌감을 받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뭔가. 그러면서 내가 이 행위를 했을 때, 이 나쁜 행위를 했을 때 잡혀가서 처벌을 받고, 이거는 생각도 안 한대요. 그 뒷일을.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짓을 해가지고 한번 살땡미수로 들어갔다 나왔고, 그러면 나와가지고 또 조용히 살려고 숨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주변 누구랑 연락을 하겠어요. 그 상황에서. 그러다가 연락처를 뒤지다가 똘비랑 연락이 닿게 된 거예요. 명절 근처를 핑계로. 이미 민규 형은 똘비가 어디 사나 알고 있었더만요. 또 왜냐하면 똘비 근처에 다른 사람하고 몇 명하고 통화를 하다가 똘비 근황을 듣고 전화를 했던 거였으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애초에 어디 사나 알았고 그 근처 지역을 얘기를 했었고. 단층짜리 집? 그거 민규 형 집 아니고요. 예, 그거 버려진 폐가예요. 폐가 가져다가 그런 식으로 뭔가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도대체 민규 형은 나한테 왜 그랬냐, 이거에 대해서 짐작가는 바는 딱 하나래요. 민규 형이 똘비를 많이 도와줬어요. 일도 많이 알려줬고. 그래서 똘비가 어떻게 보면은 이 형 참 고마운 형이거든요. 근데 똘비가 어찌됐건 원룸을 짓고 잘 살잖아요. 외제차도 타고. 요즘 이런 글귀가 좀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고. 이게 너무 딱 들어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예. 민규 형의 좀 잠들어 있던 그거를 똘비가 긁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밑바닥으로 빠져있고 정신도 약간 좀 마탱이 간 사람 같은데, 네. 그게 수입차에서 빵 터졌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냥 이거는 똘비의 추측이에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그 짓거리를 했던 것 같다. 여기까지도 다 이제 그 당시에 추측을 하면서 여기저기 전화통화하면서 싹 알았어요. 아는데 오케이, 여기까지는 알겠고. 그런데 노가다 그 오야지 밑에 계신 분, 그분도 얘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싹 듣고 하는데 마지막에 한마디를 딱 더 하시더래요. 그 집 있죠. 집에 가서 감사하다고 기도는 한 번 더 하라고. 무조건 더 하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무리 봐도 내가 봤을 때는 거기 터주신인 것 같은데, 가가지고 거기는 감사하다고 네가 그 성심을 그냥 다 해가지고 최대한 멋지게 인사하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명절에 그 차례상 지내는 거 보면은 막 상다리 부러지게 크게 놓잖아요. 막 많죠. 예. 옥이 올라가고 떡 올라가고 온갖 막 과일 올라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오부지게 챙겨서 갔대요. 가가지고 인사를 기깔나게 드렸대요. 근데 혼자서 그걸 다 하기 힘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한 다리 건너서 도움을 좀 받았다고는 합니다. 약간 그 무당은 아니고요. 그쪽 좀 관련이 있으신 분 도움을 받아가지고 인사를 촥 하고, 진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딱 잠을 자는데, 뭐 꿈 같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귓가에 들렸대요. 귓가에. 나한테 이렇게 와서 인사를 하는 네가 다치지 않았으면 해서 도움을 줬다고. 잘 살으라고. 그러니까 정확한 멘트는 이 사람도 기억이 안 나는데, 똘비도 이런 류의 얘기가 꿈은 아니었대요. 근데 분명히 귀에 들렸대요. 꽤나 선명하게. 그래서 누워있다 말고 앉아서 무릎 꿇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그러면서 이게 명절을 많이들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이야기는 제가 일부러 명절 전에 안 했어요. 일부러.
자, 귀족님들 중에 이번 명절에 오랜만에 연락이 안 되다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신 분, 아니면 오랜만에 문자를 받아갖고 연락을 시작하신 분, 글쎄요, 갑자기 오랜만에 왜 연락이 됐을까? 세상엔 정상인 같아 보이지만 이상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 그리고 나쁜 일은 전혀 예측할 수 없이 찾아온다는 거, 그치. 미친놈은 맞지. 감지가 안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일부러 명절 쇠고 말씀드리려고 한번 한 박자 참았다가 오늘에서야 말씀드립니다. 아, 이거 어떡하냐. 연락 오신 분들 만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어떡하냐, 진짜. 아마 명절에 오랜만에 이렇게 뭐 동창회라도 오랜만에 뭐 만난 친구라도 있을 것 같은데, 쉽지 않네요. 마지막에 더 무서운, 너무나 섬뜩한 그런 이야기이지 않았을까 싶고, 오늘 동능꼬마님께서도 오늘 하신 이유가 확실히 있으시긴 하네요. 네, 이걸 명절 전에 하는 것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본 영화 링 있잖아요. 네. 비디오 보기 전에 말하는 것보다 보고 난 다음에 말해야 사람이 더 힘든 것처럼. 아, 맞지. 예. 네, 일부러 명절 쇠고 말씀드리려고 한 박자 참았죠. 역시 동코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에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항상 저희는 경청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또 해주실 이야기 기다리면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동네꼬마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이야기,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이거 오랜만에 연락 온 사람들 또 이렇게 있으실 거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더 무서워지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연, 또 지인분들의 사연 언제든지 제보 받고 있습니다. 꼭 제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